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성원입니다. 16강 힘차게 봅시다. 협력적인 노사관계. 자, 노사관계의 의미와 중요성입니다. 노사관계의 의미는, 자,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노동력 수요자인 사용자 간에 형성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자, 노사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1대1 독립적으로 성립되는 개별적 노사관계와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간에 성립되는 관계가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선생님이 입사를 할 때는 어떤 걸 하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거는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간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임금을 얼마 주고 연봉을 얼마 주고 이런 거는 이제 독립적으로, 개별적 노사관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선생님보다 1년 늦게 들어온 친구는 그만큼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초봉이 선생님보다 높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단체와 성립되는, 여기 있네. 집단적 노사관계 있죠. 집단적 노사관계는 뭐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 A 노조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A 노조가 사용자랑 협약을 맺은 겁니다. 우리 A 노조가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A 노조한테는 뭐 음료수 하나씩 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은 A 노조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지만, 자, 지금 이게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계약한 건 아니죠. 이거는 개별적 계약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 생긴 관계 때문에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보통 개별적 근로관계와 그리고 보통 노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단적 노사관계, 이 두 가지 둘 다 중복해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게 궁금하죠? 두 개의 그 계약이 겹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성과급을 10% 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노조는 20% 주세요 라고 해서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10%를 받아야 될까요? 20%를 받아야 될까요? 30%? 네, 30%는 안 되고 선생님은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거를 우선적으로 해줘요. 유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리한 것을 뭐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법 공부하면 참 재밌어요. 선생님도 조금씩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사관계의 의미 봅시다. 자, 노사관계의 기본 구조. 자,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주체는 정부, 근로자, 사용자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아니, 선생님, 그 근로자하고 사용자만 있으면 되지 정부는 왜 있나요? 자, 초기에는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노동자가 막 생산되는 초기에는 근로자하고 사용자만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노동 인권이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니까 자본주의 원칙에 의해서 사람들이 최대한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해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사용자가.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어느 정도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을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정부도 개입하게 됐고, 정부도 그 당사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당사자가, 아니, 그냥 뭐,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주체에는 정부, 근로자, 사용자가 있다라고 쓰면 되지, 노사관계의 당사자라고 한다. 이건 왜 적혀있는지 궁금하죠? 여러분, 이 당사자라는 말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당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법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구나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있고, 당사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당사자가 아니라면 잘못된 걸 봤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이 당사자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정부 당신은 당사자도 아닌데 왜 우리 지금 관계에 끼어들어서 난리냐, 우리 괴롭히지 마라 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사자가 되어야 소송을 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 당사자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당사자란 말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들은 상호 관련되는 환경에서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규칙이나 이념을 만들고 있다. 정부는 법으로 근로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은 정당한 근로자 단체의
단체 행동으로 사용자의 권리권, 인사권 등과 같은 경영권과 서로 교섭하여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모든 단체나 개인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가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촉될 때는 무엇이 우선시 돼야 될지. 그리고 이제 권리가 없는데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권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단체, 노동자 단체 어디 있죠? 네, 노동조합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사송원이라는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사송원이라는 사람 좋은 데로 배치시켜 주세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노동조합은 권리를 잘못 행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사권, 그러니까 사람을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의 권리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아니, 사송원 좋은데 배치해주니까 왜 안 해줬어요?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물론 사송원 좋은데 배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뭐 이거 안 했다고 해서 노동쟁의를 일으킨다든지 교섭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각자의 고유한 권리가 있고 그것들은 존중되어야 돼요. 네. 자, 노사관계의 기본 구조 봅시다. 자, 지금 노사관계 당사자가 세 집단이 있었죠. 정부, 근로자, 사용자가 있었고, 자, 근로자는 노동 3권이 있어요. 노동 3권이 뭐였죠? 그러면 지금 대답 안 하나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지금 선생님 혼자 너무 쇼하고 있는데. 자, 뭐였죠?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선생님 하나가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었죠. 죄송합니다. 자, 단결권은 노조를 만들 권리, 그 다음 단체 교섭권은 노조를 통해서 교섭할 권리, 단체 행동권은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였죠. 그 다음 사용자는 경영권이 있습니다. 네. 이 경영권이 생각보다 강해요. 왜냐고 하면, 여러분, 근로자는 노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노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사용자는 당연히 노조에 못 들어갑니다. 노조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죠. 그리고 사용자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어떤 게 있냐고 하면 일정 직급 이상 되는 사람들은 사용자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로자 중에, 그러니까 노조 행위를 너무 열심히 해. 근데 이 사람이 노조 행위를 열심히 하니까 사용자가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 사람이 노조 활동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를 수는 없고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을 승진시켜 버리는 거예요. 막 승진시켜가지고 사용자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그 직위에 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노동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또 이게 궁금하죠, 여러분.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면 그 노조에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승진을 막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뭔가 하는 거는. 네. 그래서 이 다양한 그 권리들이 계속 부딪히고 그 법원에서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에 손을 들어줘야 될지 끊임없이 판단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TV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네요. 왜 이러죠? 자, 양면성 봅시다. 자, 노사관계의 양면성. 자, 종속관계면서 대등관계이고, 그 다음에 대립관계이면서 협력관계이고,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가 있고, 협력적 노사관계와 대립적 노사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이야기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자, 종속관계는 뭐죠?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걸 산 거니까 사용자가 돈을 주고. 근데 기본적으로, 네, 들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조합 자체가 사용자한테 굽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또 개별적인 집단이라서 사용자와 대등하게 뭐 요구하고 교섭할 수 있어요. 단체 교섭권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대립관계와 협력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립관계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정말 간단하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근데 그거 가지고 노조에 가입 못하게 하면 안 되겠죠.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든 거. 자, 협력적 관계는,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노조든 사용자든 결과적으로 공장이 잘 굴러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을 잘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개별적 노사관계는 뭐였죠? 네, 이거 개인적으로 개인과
사용자가 하는 거,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조와 사용자가 맺는 거. 협력적 노사관계 생산적인 측면. 이거 당연한 거죠, 이거. 아까 선생님이 예시 든 거. 공장이 잘 굴러가야 됩니다. 그 다음 대립적 노사관계, 분배 측면.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럼 공장이 잘 굴러가서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생산을 많이 하는 것은 사용자한테만 좋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물건을 많이 만들었으면 이익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거를 좀 노동자한테 뭐 성과급 형태로 돌려주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다양한 그 권리들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우고 상충되는 그런 것들, 법입니다. 선생님도 법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핑계죠. 선생님도 최대한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사 관계의 원칙 봅시다. 자, 대등의 원칙, 상호 불개입의 원칙, 노사 자체의 원칙, 상호 이해 원칙이 있습니다. 자, 대등의 원칙은 서로 그 인정해야 돼요.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네, 그 다음에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목적이 기업의 번영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노동조합이 나쁜 단체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기업을 잘 되게 하고 싶은 단체 중에 하나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고, 상호 불개입의 원칙, 이거 중요하죠. 상호 불개입 뭐죠? 노조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면 안 되고, 그리고 사용자는 노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막 마음대로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권이 침해되고 그런 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노사 자체의 원칙,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조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해주면 좋지만 하지 않아도 돼요. 네,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 이제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노조에서 노조가 잘 굴러가게 하려고 하면 누군가 한 명은 노조를 위해서만 좀 일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임금을 안 줘도 됩니다. 사용자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 임금은 어떻게 하나요? 노조에서 보통 10,000원씩 20,000원씩 걷어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그 노조를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임금을 줍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근데 이제 그때도 고용 관계는 유지되는 걸로 막 해주고,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상호 이해 원칙, 뭐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서로 이해해야죠. 자, 노동조합 봅시다. 자, 노동조합.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함으로써 근로조건이 유지,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하는 단체 또는 그 단체이다. 이 노동조합이고, 여러분이 혹시 공부를 좀 한 친구가 있으면 또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선생님, 노조는 법인인가요? 여러분, 법인이 그 법법자의 사람인자를 써가지고 법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법인이 필요하냐? 여러분, 법에는 다양한 권리가 있죠.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 이러한 권리들은 인간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선풍기를 너무 사랑해서 이 선풍기에게 내 휴대폰을 선물해 줘야지 라고 한다면 그거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법에서는. 선풍기는 재물이잖아요.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풍기는 휴대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사람이 개인적으로 뭔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건물을 사고 싶어. 여러분, 회사에서는 건물을 못 사거든요. 왜냐면 회사도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려고 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 경제가 굴러가지 않으니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법으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법인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단법인 이런 게 있죠. 네,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단법인은 또 법인이랑 달라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너무 깊게 얘기하지 말고, 네, 노동조합은 법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은 아니라서 노동조합은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네, 그 노동조합은 그 법인이 아니라 사단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사단.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그냥 집단적인 것들을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재밌죠? 자, 노동조합의 종류는 직업별 노동조합이 있고, 산업별 노동조합이 있고,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고, 일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직업별 노동조합은 전국 단위로 그냥 전국적으로 많이 없는 직업들 있죠. 그것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이라 써왔는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이거 전교조라고 부르는데, 참고로 선생님은 전교조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전교조의 반대가 보통 교총이라고 하거든요. 교총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 어떤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선생님은 그 어떤 색깔도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색깔은 없어요. 무채색입니다. 그래서 직업별 노동조합은 직업별로 만들어진 거예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전국
의사는 근데 노동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간호사, 전국 간호사 협회. 아니면 뭐 전국, 뭐 특이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대학원? 네, 전국 대학원 뭐 협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학원생은 또 노동자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교조만 일단 알면 좋을 것 같고. 자, 산업별 노동조합은 뭐냐면, 동일 산업에 근무하는 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승리하는 금속노조라고 있는데, 하여튼 금속노조라고 하면 금속을 다루는 관련된 기업들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금속을 옮기는 사람들, 금속을 재련하는 사람들, 금속을 사오는 사람들, 금속 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 금속 가지고 뭐 나사 만드는 사람들, 금속 가지고 문 만드는 사람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가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단체예요. 기업별 노동조합은 뭐 쉽겠죠. 현대차 노조, 기아차 노조, 또 뭐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무슨 대학병원 노조, 네,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고, 일반 노동조합은 뭐죠? 그냥 노동조합이다. 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직업별 노동조합은 뭐 전국 단위로 그냥 직업이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 여러분, 물론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별 노동조합, 그러니까 기업별 노동조합이 여기 밑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현대차 노동조합은 전부 다 금속을 사용하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금속 노조, 산하 무슨 노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원피스라는 만화를 알지 모르겠는데, 그 해적왕 만화 보면 뭐 누구 밑에 누가 들어가 있고 누가 밑에 누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있죠. 네, 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노조가 해적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또. 자, 다음 노동조합의 설립 봅시다. 자, 노동조합의 설립은, 자,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설립 시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 행정관청에 설립 신고서와 규약을 제출 신고하고 신고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적혀 있고, 자, 여러분, 신고주의라고 적혀 있는 거는 신고주의의 반대말이 허가주의거든요. 신고주의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 요건만 잘 갖추고 있다면 신고,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효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허가는 뭐죠? 서류를 제출하고 거기서 허가를 해줘야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주의가 조금 더 쉽겠죠. 네, 쉽겠죠. 근데 또 왜 쉽게 만들어 놨겠어요? 왜 노동조합은 신고주의를 만들어 놨겠어요? 노동조합을 조금 보호하려고 허가주의가 아니라 신고주의를 채택한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노동조합은 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노동조합 설립할 때는 요식행위라고 해가지고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 갖추는 게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물론 이게 뭐 틀리면 땡, 끝, 이게 아니라, 틀리면 다시 반려해가지고 이거 더 써오세요 이렇게 알려는 줍니다. 네, 알려는 주는데, 네,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해주면 되고. 자, 노동조합의 기간 봅시다. 노동조합의 기간은 결의기간, 집행기간, 감사기간이 있습니다. 자, 결의기간은 무언가를 결정하는 거, 그쵸? 네,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집행기간은 집행하는 거, 뭐 다 집행하는 거겠죠? 네. 근데 감사기간은 뭐겠어요? 당연히 뭐 돈 쓰는 거 이런 거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안에 그냥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노동조합은 아까 자치가 있었죠. 노동조합 자치.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이제 좀 스스로 확인하고 검토하고 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하는, 네, 그러한 집단입니다. 자, 노동조합의 역할 봅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대표해 사용자에 대한 교섭 및 계약에 충실하여야 함. 자, 더불어 기업 발전을 위한 기술 혁신을 위해 근로자의 재교육과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노동조합은 그러니까 노동자를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노동조합의 책임 봅시다. 자, 오늘날 노동조합은 전통적인 책임과 함께 근로자, 지역사회, 소비자의 이익 등을 고려해 지속할 수 있고, 뭐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노동조합이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계속 시위를 해서 인건비를 올려줬어요. 그럼 인건비 올라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제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힘들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첨예하게 다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 기본 책임은 근로 조건 개선이었죠. 원래 이게 목적이었어요. 집행 책임은 이제 이런 것들, 단체 교섭 활동, 교섭 똑바로 했는지, 경제 활동 똑바로 했는지, 정치 활동 똑바로 했는지, 네, 그런 거 해야 돼요. 근데 이 정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빨간색, 파란색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률 같은 거 제정할 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률 같은 거 제정할 때 보통 국회의원이 많이 하죠. 법률 제정을 하려고 많이 하면 국회의원이 이런 걸 많이 해요. 막 필요한 그 기관에다가 뭔가를 뿌려요. 조사 좀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노동자들이 우울증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럼 국회의원이 그런 생각이 들면, 아, 노동자들을 위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라고 한다면 다짜고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법을 만드는 정당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 공문 같은 걸 만들어서 뿌립니다. 지금 각각 회사에 그 노동자 전체 인원과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인원을 적어주세요. 그럼 이제 그걸 다 수합해서 한 50%가 넘네? 그럼 이 법은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다음 참모 책임은 교육 선전, 그다음에 조사 연구, 사회 사업 해가지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읽어봐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자, 사용자 단체. 사용자 단체 옛날에 참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은 뭐 딱히는 뭐 없는 것 같아요. 노동관계의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 단체임.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는 기업을 대변하여 노조와 교섭을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용자 단체는 몇 개 없습니다. 네, 작은 사용자 단체 말고 큰 사용자 단체는 이렇게 보통 5개가 있습니다. 네, 5개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봐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조금 지치기 시작하네요. 쉽지 않습니다. 자, 사용자 단체의 역할. 사용자들의 이해관계와 의견을 대변하여 노조의 요구와 주장에 맞서거나 대안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단체 교섭에 직접 참여하여 타협하거나 개별 사용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각종 노동 고용 정책에 건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 참여를 하고, 노동조합과의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제 지원을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용자 단체도 뭐겠어요? 사용자들을 조금 편하게 해주려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좀 서로 도와주고, 네, 그런 역할을 하죠. 사용자 단체의 책임. 자, 민주적인 노조 간의 정립 및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근로자 보호. 근로자 보호는 기본입니다.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해진 규칙 준수해야 되고, 자, 윤리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경영의 투명성 제고해야 되고, 높은 생산성 유지와 국제 경쟁력 확립 및 성과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뭐 당연히 사용자 단체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사용자가 되려고 하면 법 같은 걸 잘 지켜야 돼. 윤리적 책임을 해야 되고. 네. 근데 윤리적 책임이라고 하면 또 너무 법이라고 생각할까봐 그런데, 윤리적인 거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좀 지켜야 하는 것들. 사회 통념상 지켜야 하는 것들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정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 정부에서 하는 역할 중에 노동위원회입니다, 지금.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법에 따라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각각 5명씩, 그 다음에 정부의 대표위원 2명, 그리고 공익 대표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는 보통 교수나 노무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자, 정부 보면 노동위원회의 역할은, 네,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 독립적으로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구분은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 여러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잘못된 거나 무슨 항소가 들어오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 시에 있는 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고등법원, 대법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특별노동위원회는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긴급한 것들을 할 때 특별노동위원회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엔 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각각 구성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10명 동수로 하고, 그 다음에 공익위원은 이 정도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보통 엄청 많지 않아요. 그냥 필요한 인원만 딱 추려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노동쟁의 조정제도. 자, 이건 저번에 했었죠. 조정, 중재, 긴급조정. 기억나나요? 이건 예전 했었는데, 자, 지금 보면 당사자 일방인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땐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일방, 그다음 중재는 쌍방이 하거나 아니면 단체 협약에 중재를 하기로 되어 있으면 중재를 해야 돼요. 조정하거나 중재를 하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조정은 강제력이 없다. 이거 중요하고,
조정은 수락 여부에 관계없이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중재가 굉장히 힘이 센 겁니다. 굉장히 힘이 세고, 조정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 행위가 가능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이 너무 빨랐죠. 조정 절차를 거친 후에만 쟁의가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조정 행위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한다면 그거는 불법 행위로 구성하기 때문에 경찰에 구속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고, 네. 중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한 뒤 소송문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뭐 별도의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 이거고, 자, 긴급조정 여러분 뭐가 있었죠? 철도 사업이나 이런 거 있었죠. 긴급한 사업들은 뭐죠? 빨리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네, 국가가 나서는 게 긴급조정입니다. 자, 노사문화입니다. 자, 노사문화는 노동자와 기업 간에 존재하는 의식이나 관행, 제도 등을 의미하는 말로 그냥 서로 존중하게, 네, 근데 그런 문화가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노사관계가 아니고 관계예요. 미안해요, 여러분. 이 오타가 꼭 있네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계속 올라오지? 자, 노사관계는 제도적인 부분이 더 강하고 제도에서 관행으로, 다시 관행에서 의식으로 나타난다. 반면 노사문화는 의식이 훨씬 강해 점차 관행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네. 자, 상생의 노사문화. 자,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참여하는 협력을 실천하고 자율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면 노사가 협력할 때 형성이 된다 라는 거고, 여러분 지금 보면 생산적 노사관계, 협력적 노사관계, 합법적 노사관계, 소통의 노사관계, 윤리적 노사관계 있죠. 다 외우면 정말 좋겠지만 외우기 힘들다면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키워드를 확실하게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생산적 노사관계는 주인의식을 갖는다. 협력적 노사관계는 사회적 책임의식. 합법적 노사관계는 부당노동행위 근절. 소통적 노사관계는 토론 문화 조성. 그러니까 소통은 당연히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는 거예요. 자, 윤리적 노사관계는 약자에 대한 양보와 배려. 이거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윤리적 노사관계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가 법적인 건 사실 아니죠. 맞나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건 그냥 조금 좋게 행동하려고 해야 되는 그거라고 했었죠. 헷갈리지 맙시다. 자, 상생의 노사 문화의 중요성. 자, 노사 간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거, 뭐 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네, 좋아요. 이번 강의는 좀 길게 느껴지네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좀 지쳐서 그런가? 자, 경영참가제. 경영참가제는 기업의 경영에 근로자가 참여함으로써 산업민주주의의 실현과 협력적 노사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근로자의 복지 실현과 경영 효율화는 물론 기업 경쟁력 향상이 기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경영참가제에는 자, 직접 참가하는 것과 간접으로 참가하는 게 있고, 뭐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간접 참가는 보통 그거겠죠. 자본,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노사협력제도, 노사협의회, 여러분, 노사협의회 중요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조는 또 아니에요. 노조는 아닙니다. 자,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을 위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 이상, 10명 이내의 동수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3인 이상, 10명 이하 동수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이거 보세요. 차이점만 확실하게 알면 되는데, 운영은 그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노사협의회.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만 하면 1회 이상 총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노조를 설립하는 그 규약 안에 노조가 유지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에 1년에 1회 이상은 총회를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꼭 해야 합니다, 이거.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건 어느 정도 그 특별법 관련해서 특별법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꼭 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노조가 해산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잘 지켜줘야 돼요. 문제 풀어봅시다. 어우, 힘이 드네요. 좋아요. 자, 여러분은 이거 멈춰놓고 문제 풀어주세요. 선생님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다음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은 노동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기억 니은이 맞다라기보다, 당연히 맞는데, 중재조정노동위원회에서 하죠.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분노라고 하죠. 당연히 노동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 네, 이건 따로 있고, 지역 내 상공업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알 수 있는 노사 관련 기구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선생님은 넘어갈게요. 자, 노사협의회입니다. 노사협의회. 네. 노사협의회. 자, 1번. 쟁의행위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노사협의회는 하면 안 돼요. 노조 아닙니다. 노사협의회랑 노조는 달라요. 노사협의회는 정말 그 좋게 가기 위한 기관이에요. 네. 기관이고, 뭐, 여기 이런 것들은 뭐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거 봅시다. 좋아요. 선생님은 넘어가서 문제 풀겠습니다. 지금 노사문화 형성이 나왔고, 자, 생산적 노사관계, 협력적 노사관계, 합법적, 소통적, 윤리적. 각각 키워드 잘 외웁시다. 뭐 문제는 쉽네요. 회사 발전을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이렇게 명확하게 적혀 있네요. 여러분,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분야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이게 적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능 문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적혀 있을 수밖에 없다. 주인의식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생산적 노사관계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건 크게 고민하면 안 되고 그냥 키워드만 확실하게 외웠다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여야 해요. 알았죠? 좋아요, 여러분. 19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